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럼 님은 어떤 시험을 몇 년간 준비하셨어요? 공인회계사 시험 4년 준비했습니다. 회계사 시험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인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제 회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회계 관련 자격 시험을 같이 치자고 했었는데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회계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수험생활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23살에 대학교를 편입하게 되면서 고시반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대학교 2년 동안 다니면서 준비를 했고 그 후에 졸업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집이랑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너무 혹사시켰던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은 이제 회복이 되는 부분이랑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이나 이제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긴 이제 손톱이 좀 오돌토돌해진 부분이 아직도 잘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험생활 중에 이런 거는 잘한 것 같다.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은 최대한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시반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고시반에 들어가서 선배님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계 동아리나 공인회계사 모임이라는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시험 칠 때 좀 더 유리하게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기 전에 오늘보다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중에는 건강이나 금전, 인간관계 문제는 없으셨나요? 세 개 다 문제가 있었는데 건강 쪽으로는 일단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나 불면증은 기본으로 있었고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있고 이제 면역력이 되게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온 손에 습진이랑 항포진이 생겨서 펜을 잡을 수 없게 된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금전 부분으로는 이제 제가 3년 동안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고시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려니까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3년 동안 지원 받았고 1년 동안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부분에서는 인간관계를 저는 가장 후순위로 뒀어요. 왜냐하면 시험 치르고 나서 더 좋은 인간관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랑 돈이 들잖아요. 근데 공부를 위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가장 후순위로 뒀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로 하게 되셨나요? 일단은 자세한 점수는 노코멘트 하겠고요. 좀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그만두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했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그런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사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회계사가 안 된다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거고 그게 제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그만두는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깔끔하게 성적 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2년 정도 공부를 해보고 3년 안에 1차 시험을 붙을 수 있겠다 하면 계속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 엄청 간절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엄청 어리시거나 하시면 4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시험을 그만둔 거를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시험 그만둔 것도 후회 안 하고 시험 친 것도 후회 안 하고 떨어진 것도 후회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살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있어서도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습관들로 인해서 상당히 부지런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시험을 그래도 그만두고 그런 과정에서 힘든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험 끝났을 당시는 되게 허무하고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깊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너가 죽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럼 시험을 그만두고는 어떤 일을 하게 되셨어요? 지금은 경영 컨설턴트 연구원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 일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직업이에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발단은 이제 경영자분들이 쓴 책에는 경영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장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엄청 대규모 시설이고 금전적 투입이 엄청 많이 되는 공장인데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의 가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인을 불렀는데 그 외부인이 이틀 동안 그 공장을 돌아보더니 어떤 기계 하나에 X표를 치고 해결된 거예요. 그 X표 친 기계만 안 돌리면 이 공장은 돌아간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몇백억을 벌으셨대요. 그런 직업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경영 컨설턴트랑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외국인 이름이에요. 서양인. 그래가지고 이제 선진문물은 받아들여지기 마련이잖아요. 경영 컨설턴트도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어떤 과정이셨나요? 경영 컨설턴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그 회사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리고 면접을 봤더니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한 번만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 관련 정보는 어디서 찾으셨어요? 자코리아나 사람인 같은데 회사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를 클릭해서 이제 회사 매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회사 직종이 어느 쪽 직종인지도 알 수 있고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했고 경영 컨설턴트 관련된 정보도 이제 구글이나 유튜브 그런 거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